어제 열린 첫 TV 토론 이후 트럼프 쪽에서는 역대 최고의 승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바이든 쪽에서는 참패였다는 평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의회 폭동 사건의 일부 시위 참가자에 대해 부당 기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백 건의 기소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 세계 1억 7천만 명이 이용하는 네이버 웹툰의 모기업이 나스닥에 데뷔했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에 사는 60대 백인 부부가 흑인 아동 5명을 입양한 후 창고에 감금하는 등의 학대로 기소됐습니다. 끔찍한 환경에서 감금,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임기가 곧 끝나는 공영방송의 이사들을 교체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교체하려는 거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방통위를 겁박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선을 5달 앞두고 첫 TV 토론이 열렸는데요. 토론 이후 트럼프 쪽에서는 역대 최고의 승리라는 말이 나왔고, 반대로 바이든 쪽에서는 참패였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토론은 악수도 없이 냉랭한 분위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제 문제부터 격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He didn't do much at all. By the time he left, things were in chaos, literally chaos. He's done a poor job and inflation's killing our country. It is absolutely killing us. 임신 중지, 이민, 외교 등 모든 주제에서 정면 충돌했는데 외교안보 논쟁 중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름도 등장했습니다. Kim Jong-un and President Xi of China, Kim Jong-un of North Korea, all of these, Putin, they don't respect him, they don't fear him. 두 후보는 서로를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He's the worst presiden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He's destroyed our country. 비교적 흥분하지 않은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평소 쓰지 않던 범죄자, 길고양이 같은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The crimes you are still charged with of having sex with a porn star on the night. 고령 우려에 바이든은 삼성전자 유치를, 트럼프는 골프 실력을 내세웠습니다. I convinced Samsung to invest billions of dollars here in the United States. That I'm in very good health. I just won 2 club championships, but he can't hit a ball 50 yards. 난타전이 계속됐지만 바이든은 거친 목소리에 기침을 하는 등 4년 전 같은 활력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When I became president, what Mr. Trump left me. We had an economy that was in free fall.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한층 노련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론이 끝난 뒤 트럼프 진영은 역대 최고의 승리라고 자평했고, 민주당은 참패란 평가와 함께 후보 교체론까지 제기됐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렸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여당인 민주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고 후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첫 대선 토론 다음 날 격전지 노스캐롤라이나 유수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한번 완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I would not be running again if I didn't believe with all my heart and soul I can do this job. Because quite frankly, 어제 토론에서 지친 듯한 표정으로 말도 더듬으면서 당 안팎에서 후보 교체론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하지만 11월 대선과 동시에 본인들 선거도 치러야 하는 일부 민주당 하원 의원들부터 동요가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We all would have liked to have been better performance by the president, but regardless of what happens, I've got to fight for my destiny. 뉴욕타임스 등 친민주당 성향의 일부 언론들도 후보 교체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Some of those conversations include, should we go to the White House and ask the president to step aside because they feel this debate was so terrible. 하지만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게 쉽지 않고 후보를 바꾼다고 승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쪽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거세지고 길어질수록 트럼프 진영은 앉아서 이득을 보는 셈이라서 토론 여지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연방 대법원은 오늘 지난 2021년 발생한 의회 폭동 사건인 16 사태와 관련해 일부 시위 참가자에 대해 부당 기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은 대선 후보 첫 TV 토론 다음 날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16 사태 당시 기소된 폭동 참가자 조셉 피셔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의회의 의사진행 방해 혐의에 대해 과잉 기소를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시위 참가자가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 도착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결정하고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며 특검이 해당 의도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기소 유지가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16 사태에 관한 본인의 책임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최소 수백 건의 기소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1억 7천만 명이 이용하는 네이버 웹툰의 모기업이 미국 나스닥에 데뷔했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10% 가까이 급등했는데 왜 미국 시장으로 바로 진출한 것인지 또 전망은 어떨지 정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이버 웹툰의 모기업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미국 뉴욕 나스닥에 상장되는 순간 This day is an exciting moment. 맨해튼 나스닥 전광판엔 웹툰 대표작들이 게시됐습니다. 상장 첫날 10% 가까이 급등하며 흥행몰이에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네이버가 처음 웹툰을 서비스한 건 지난 2005년. 개국공신으로 불리는 1세대 작가들은 꿈만 같다고 반색합니다. 무슨 시트콤을 찍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옛날 출판 시장에 비하면은 매일 잡지가 10권씩 나오는 이제 세계 시장이라는 거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자체가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웹툰 엔터는 보통주 1,500만 주를 발행해 약 4,400억 원을 조달하고 상장 후 기업 가치는 4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생태계를 확장시켜서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인 미국의 많은 업체들과 같이 협력할 필요가 있고요. 월간 활성 이용자가 150국 이상에서 1억 7천만 명이란 네이버 웹툰은 지난해 북미 시장 점유율 70.5%로 이미 압도적 1위입니다. 그래서 K-웹툰을 원작으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다른 장르도 만드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통해 시장 확대도 꾀합니다. 한국 증시 대신 나스닥으로 간 건 상장 자체의 상징성과 풍부한 유동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 마케팅 효과 그리고 자금 조달의 용이성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 기업 중엔 처음으로 K-웹툰 기업이 나스닥에 데뷔한 가운데 여행정보 플랫폼 야놀자 등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다른 한국 기업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기존 사이트 내에 $20 이하의 저가 상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디스카운트 스토어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저가 상품을 무기로 빠르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중국 저가 상품 상거래 사이트인 테무와 쉬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웹사이트 첫 화면을 개선해 브랜드 없이 $20 이하 초저가 제품 위주로 구성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며 주문한 상품은 중국에서 9에서 11일 이내 미국으로 배송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편 테무와 쉬인은 최근 몇 년 동안 대대적인 광고와 함께 의류, 전자제품, 가정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초저가에 판매해 미국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LA 노숙자 서비스국이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올해 LA시 노숙자 수가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실내 노숙자 수용이 17% 증가하면서 거리 위에 노숙자 수가 크게 줄었다는 건데요. 지속적인 주거 지원으로 노숙자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는 방침이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월 말 실시한 LA 카운티 내 노숙자 전수조사. LA 카운티 노숙자 수는 75,312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06명이 줄었지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LA시의 노숙자 수는 45,252명으로 파악돼 1년 새 1,000명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초에 비해 LA 카운티는 약 0.3%, 그리고 LA시는 2.2% 감소한 겁니다. 특히 LA시의 경우 전체 노숙자 수가 무려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Homelessness in Los Angeles County as a whole declined by 0.27% to an estimate 75,312 people. The city of Los Angeles down 2.2% to an estimated 45,252 people. 노숙자 서비스국은 특히 LA시의 경우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 수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주택으로 거처를 옮긴 노숙자 숫자가 17%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LA시에서 실제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 수는 10%나 감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o this is a milestone moment for Los Angeles. After years and years of the count going up, finally we see a change. We have made change and we've moved LA in a new direction, and we can say that homelessness is down. 하지만 그동안 시정부가 쏟아부은 예산에 비해 줄어든 노숙자 수는 미미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베스 시장은 지난 1년 반 동안 시행된 인사이드 세이프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주장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사는 60대 백인 부부가 흑인 아동 5명을 입양한 후 창고에 감금하는 등의 학대로 기소됐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메트로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60대 부부 도널드 레이 렌츠와 진 케이 화이트 페더는 미성년 아동 인신매매와 노동 착취,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아동 방치 등 16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혐의는 지난해 10월 한 이웃 주민이 지역 아동복지부에 전화를 걸어 창고에 10대 아이들이 갇혀 있다고 신고하면서 적발됐습니다. 당시 창고에는 11살, 14살 자녀가 갇혀 있었고 6살, 9살, 16살 자녀들이 주거지 등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아이들이 농장에서 노동할 것을 강요당했으며 집안 출입이 금지됐다는 등의 증언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생활한 것으로 알려진 창고에는 작은 휴대용 변기만 놓여 있었으며 아이들은 콘크리트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들은 씻지도 못해서 몸에서 심한 냄새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부는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창고에 있는 걸 클럽하우스라고 부르며 좋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주 갤버스턴에서 비번 경찰관이 생일 파티에 참석한 청소년 등 4명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하이디 윌리엄스는 제러드 리바스라는 비번 경관이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한 생일 파티에서 손님 일부를 강제로 쫓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바스가 경찰 배지와 워키토키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갑자기 접근해 파티를 떠나라고 위협했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파티에 참석한 손님이라고 밝혔지만 리바스는 참석한 부모 가운데 한 명을 폭행하고 청소년들에게도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윌리엄스는 리바스가 윌리엄스의 13살 아들을 바닥에 밀어 쓰러뜨린 후 여러 차례 때렸을 뿐만 아니라 제복을 입은 경관까지 나타나 함께 폭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윌리엄스는 리바스가 자신의 14살 난 딸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며 리바스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갤버스턴 경찰은 리바스를 정직 처분했으며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오늘 오전 샌 가브리엘 밸리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의 추돌 사고로 어린이를 포함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자정 직후 몬트레이 파크 세실 스트리트 인근 이스트 그레이브스 애비뉴에서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 여러 대와 전봇대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습니다. 몬트레이 파크 경찰국에 따르면 경찰관들이 해당 지역 순찰 중 충돌 소리를 듣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운전자는 아직 의식이 있었고 차량에는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실종된 탑승자 1명은 집 지붕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숨진 남녀 2명은 차량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유일하게 안전벨트를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7살 어린이는 운전자와 함께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과속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회를 거듭할수록 저희 SBS가 주최하는 DBH 더마 에스테릭스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내일 8강 4번째 경기는 예선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던 선수들이 맞붙게 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력이 대등한 만큼 실수 하나로 결과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팽팽한 긴장감 속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대회가 계속될수록 재미는 물론 점점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최고의 한인 여성 골프 대회. SBS가 주최하는 DBH 더마 에스테릭스 레이디스 챔피언십 8강 마지막 경기가 이번 주말 방송됩니다. 이번 경기는 지난 예선에서 나란히 2위와 3위를 차지한 김연정과 이미아 선수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선수 간의 실력 차이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평소 기복 없는 플레이의 김연정 선수와 숏게임의 강자 이미화 선수. 두 선수 모두 초반부터 기선제압의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경기는 손에 땀을 쥐는 쫓고 쫓기는 추격전으로 한 올 한 올 이어졌습니다. 중반까지도 승부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긴장감에서 나오는 실수 하나하나가 경기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2024 DBH 더마 에스테릭스 레이디스 챔피언십 4번째 경기는 내일 밤 디렉TV SBS HD 채널 2080 그리고 스펙트럼 채널 1483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또 오는 30일 일요일에는 낮 12시 SBS 라이프 S 채널, 저녁에는 SBS 스타 18.2와 SBS 플러스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임기가 곧 끝나는 공영방송의 이사들을 교체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교체하려는 거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방통위를 겁박하고 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야당의 탄핵 소추안 발의 뒤 취재진의 모습을 드러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야당이 어제 탄핵안을 발의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 위원장은 전체 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과 KBS, EBS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하고 박문진 이사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진의 임기는 박문진이 8월 12일, KBS가 8월 31일, EBS는 9월 14일까지입니다. 선임 절차에 대략 최소한 4 내지 5주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오늘 선임 계획안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교체하겠다는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습적으로 의안을 상정하고 진행하는 김홍일 위원장의 오늘 전체 회의의 결정은 모두 무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 소추에 이어 민주당이 방통위를 겁박하고 있고 MBC 지배구조를 지금 체제로 연장하겠다는 의도라고 맞받았습니다.
방통위원들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고 급박하려고 공영방송은 반드시 공정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김 위원장 탄핵안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방통위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만큼 여권에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처럼 탄핵안 표결 전 사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 수와 추천 권한을 바꾸는 방송 3법 개정안도 다음 주 처리할 방침이어서 여야 대치는 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나온 뒤 파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며 압박에 나섰고 여당은 김진표 전 의장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2022년 12월 5일 작성했다며 공개한 태블릿 메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했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전화를 걸어와 윤 대통령에게 들은 이야기라며 전한 걸 기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원에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특정 세력에 의한 범죄성 사건 가능성을 의심으로 갖고 있다는 등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대통령의 그런 상황인식과 또 그런 의심에 대해서 큰일 났다라고 매우 우려하셨거든요. 오히려 왜곡했다라고 적반하장격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는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울러 지금도 극우 유튜브 시청을 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여당은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이라며 김 전 의장에게 거듭 사과를 요구했고 당권 주자들도 가세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말 같지도 않은 것도 정치 공세를 하는 정당입니다. 왜 이거는 그냥 두셨습니까? 그런 말을 대통령께서 하셨을 거라고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정치가 금도도 품격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원로께서 하신 말씀이라고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원희룡, 윤상현 후보도 부끄러운 일, 말이 안 된다라며 엄호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진흙탕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며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 일각에선 조작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대통령실이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사흘 전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모습이 포착된 영상을 한국 군이 공개했습니다. 성공적 다탄두 시험이었다는 북한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 영상에는 비행 초부터 미사일이 구불구불 올라가다 폭발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전방 열상 감시 장비인 TOD에 찍힌 지난 26일 북한 미사일 비행 모습입니다. 비행 초기부터 구불구불하게 형성된 미사일 항적이 또렷이 나타납니다. 정상적인 탄도미사일은 직선 궤적을 그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지난 4일 시험 발사한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비행 모습과 비교해보면 비정상적인 비행임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은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 현상을 보이다 중심을 잃고 빙글빙글 도는 텀블링 현상까지 보인 뒤 불이 붙어 폭발합니다. 이어 수십 개의 파편이 공중에 흩어집니다. 북한 주장대로 3개 탄두가 정상 분리됐다면 3개의 직선 항적이 보여야 했습니다. 완전히 그 기능을 잃어서 굉장히 위험하니까 아마 이제 비행 폭발 장치, 동단 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이제 가동을 시켜서 이제 폭발을 시킨 게 아닌가. 게다가 북한이 주장하는 다탄두 분리는 미사일 하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발사 초기 상승 단계에서 폭발해 한미 당국은 실패로 결론 내린 겁니다. 군 관계자는 발사체 엔진 연소 과정에서 일정한 추진이 나오지 않아 불안정 상태에 빠져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항적과 기종을 분석하기에도 어려울 만큼 초반에 터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조작으로 의심되는 사진 3장 말고는 발사 장면을 추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폭파 장면을 군이 공개한 건 이례적인데 기만 전략으로 우리 군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공항의 지붕이 일부 무너져 내리면서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당국은 밤새 쏟아진 폭우와 강한 바람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표원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차량들이 무너진 건물에 깔려 있습니다. 승용차 한 대는 종잇장처럼 찌그러졌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새벽 5시 반쯤 인도 뉴델리의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지붕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가 아래에 있던 차량과 사람을 덮쳤습니다. ये मैं सो रहा था अपनी गाड़ी में सुबह 5:30 बजे बिजली कड़की बहुत तेज जैसे बादल फटा हो जब बाहर निकल के देखा तो पता चली छत गिर गई थी जिसके लपेट में 8-10 गाड़ियां आई हैं।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붕괴된 곳은 공항 출국장의 승하차 구역 지붕입니다. 인도 당국은 지붕 붕괴는 밤새 내린 폭우와 강한 바람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A section of the canopy, which is outside of the airport extension of the airport building, has collapsed due to heavy rains that has been happening since the night. 최근 인도에는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 뉴델리 일대에 폭우가 쏟아지는 등 극단적인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 전부터 공항 천장에서는 비가 심하게 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공항 측은 사고 직후 현장 수습과 안전 점검을 위해 공항을 봉쇄하고 오후 2시까지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사고가 난 1터미널은 증축 공사 뒤 지난 3월 재개장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표현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주택 천장에서 꿀벌 18만 마리가 집단으로 발견됐습니다. 스코틀랜드 인버네스 지역의 한 주민은 수년 동안 손주들에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손주들의 얘기를 듣고 집안 내부를 점검하다 결국 침실 천장에서 서식하는 수십만 마리의 꿀벌을 발견했습니다. 이 주민은 양봉회사에 의뢰해 각각 6만 마리의 꿀벌이 포함된 3개의 군집을 식별해 벌떼를 안전하게 이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봉회사는 이번에 발견된 꿀벌들을 새 서식지로 옮긴 후 내년 꿀채집에 이용할 계획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임상 전문 간호사로 일하는 한인이 온라인으로 불법 처방을 남발해 기소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PCB뱅크가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역대 최다인 33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PCB뱅크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뉴욕 퀸즈 카운티, 뉴저지 버겐 카운티, 텍사스 댈러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학생 33명에게 각각 $3,000씩 총 $99,000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뱅크의 지주사 오피뱅코비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올해 주총을 끝으로 은퇴한 도운석 이사를 제외한 이사진을 재선임했고 손명진 이사가 새로 선출됐습니다. 민키 맹장은 영업망을 확장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경영 전략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맨하탄 32가에 한국의 문화, 예술, 관광을 세계에 알리는 뉴욕 코리아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는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한국컨텐츠진흥원, 세종학당 등 한국 문화를 알리는 기관들이 함께 입주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미국 LA와 상하이, 도쿄, 베이징, 파리에 이어 6번째입니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맥도날드가 여름을 맞아 프로모션을 개시했습니다. 맥도날드는 가격을 $5로 낮춘 세트 메뉴와 금요일마다 무료 감자튀김을 즐길 수 있는 프리 프라이즈 프라이데이, 앱 주문 전용 할인 이벤트까지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임상 전문 간호사로 일하는 한인이 온라인으로 불법 처방을 남발해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은 플로리다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MP 클리닉을 운영하는 김모 씨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온라인으로 ADHD 치료약 처방을 남발한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총 150만여 개의 ADHD 약을 불법 처방했으며 $80만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 주간베스트입니다. 중국 남서부의 한 마을에 수상한 물체가 노란색 연기를 뿜으며 추락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주민들이 대피하느라 아수라장이 됐다는데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하늘에서 웬 물체가 노란색 연기를 뿜으며 떨어지자 마을 주민들이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일부 주민은 귀를 막은 채 도망가기도 하는데요.
중국 스촨성 남동쪽에 인접한 구이저우성 셴차오 마을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중국 안팎에서는 주민들을 놀라게 한 추락 물체가 중국이 발사한 로켓에서 떨어져 나온 잔해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또 로켓 추진체에서 나오는 연기가 노란색인 것으로 보아 사산화 질소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로켓 추진에 사용되는 강력한 산화제지만 치명적인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심한 유독성 발암물질이니 들이마시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다만 이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헬스장입니다. 한 여성이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잠깐 땀을 닦는 순간 균형을 잃으면서 뒤로 미끄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하필 뒤에 있는 큰 유리통창이 열려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대로 3층에서 건물 아래로 추락한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고는 러닝머신의 잘못된 위치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형 창문을 등지고 설치된 러닝머신과 창문 사이가 불과 60cm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창문의 두께도 매우 얇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지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헬스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게 가까이 다가서도 되는 걸까요? 커다란 코끼리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인도 케랄라주의 한 힌두교 사원인데요. 눈썰미 좋은 분은 진짜 눈치를 채셨겠지만 진짜 코끼리가 아니라 로봇입니다. 그간 이 사원에서는 전통에 따라 종교의식에 살아있는 코끼리를 사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코끼리에 사슬과 안장을 얹고 화려한 장식을 하는 과정에서 동물복지운동가들은 꾸준히 동물학대라는 우려를 표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관행을 끊기 위해 키 3.3m, 몸무게 800kg의 철제 로봇 코끼리를 제작해 사원에 기증한 건데요. 앞으로 다른 사원도 의식을 위해 살아있는 코끼리를 동원하는 대신 로봇 코끼리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인다더니 딱 이럴 때 쓰는 말인 듯 합니다. 영국 런던 코벤트 가든의 한 식당입니다. 야외 자리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에게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한 여성이 다가옵니다. 한 손에 웬 종이를 들고 보여주면서 음식 좀 나눠달라고 하는데요. 당황한 손님들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여성은 이내 자리를 뜹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차린 분 있으실까요? 이 여성의 목적은 사실 음식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종이로 손님의 시선을 차단한 뒤 탁자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챙겨간 건데요. 손님들은 여성이 사라진 뒤 10여 분이 지난 후에야 도난 사실을 깨달았고 뒤늦게 식당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스마트폰을 되찾진 못했다고 하네요. 베트남 하노이시의 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흰 차 좀 보시죠. 잘 가더니 갑자기 우뚝 멈춰섭니다. 예상치 못한 고장이라도 난 걸까요? 주변 차량과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의아한 듯 쳐다보며 지나가는데요. 알고 보니 곧 신호에 걸릴 것 같으니까 나무 그늘 밑에서 시원하게 대기하려고 멈춰선 겁니다. 아무리 요즘 베트남이 폭염 극성기라지만 신호 정지선이 저 멀리 있는데 좀 심했죠. 영상을 본 사람들은 자칫 사고가 날 수도 있었다며 얌체 운전의 끝판왕이라고 혀를 찼다고 합니다. 밖에 나갔다 왔으면 씻어야죠. 한 반려견이 갖고 놀던 공부터 깨끗이 닦고 제 발도 하나씩 척척 물에 담가 헹굽니다. 놀라울 정도로 똑똑한 반려견이라며 화제가 된 영상인데요. 빨리 닦아주시게 수건도 챙겨 마무리까지 야무지게 하는데 이 정도면 진짜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듯 합니다. 보통 산책 후 발 닦는 걸 싫어하는 반려견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기특한 모습이면 주인 어깨가 으쓱할 만도 하겠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